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함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실루엣 사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루엣 사진은 여러분들이 지금쯤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 번씩 찍게 되면 상당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창작 활동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대한 해석을 실루엣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실루엣 사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루엣 사진의 간단한 정의를 정리해 본다면, 개념 정리를 해 본다면, 실루엣 사진은 사물의 디테일을 생략하고, 사물의 디테일, 여러분들 디테일 우리 용어 자주 쓰는 것 아시죠? 세부 묘사. 사물의 세부 묘사를 생략하고 대상을 윤곽선과 전체적인 덩어리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루엣 사진은 결과적으로 단순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simplicity, 단순미. 이렇게 단순미를 갖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정서적인 만족감은 무엇인가? 아주 따뜻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물을 세세하게 보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아주 풍부하게 됩니다. 디테일이 생략되었으므로 구체적인 디테일을 또 유추해 보도록 하는 그런 힘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루엣 사진은 여러 경우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그러면 실루엣 사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찍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실루엣 사진은 역광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역광은 우리가 보통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일출하고 일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일출, 우리가 아침에 이따 자료 사진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축항이나 항구에 나가게 되면 낚시를 하거나 또는 산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찍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개 일출은 역광이 되죠. 그러니까 주변의 광선이 풍부하고 피사체에는 광선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자연히 주 피사체는 검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일몰도 마찬가지로 태양이 서산에 넘어갈 즈음에 되면 주변에 떨어지는 광선이 양이 많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각적 요소들은 노출이 적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히 검게 나와서 실루엣 사진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선 역광의 경우이고, 이 역광의 경우에는 우리 광선 때 다시 배웠었습니다만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일출 일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태양광이 카메라 사진가의 렌즈 속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은 피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자칫하면 뭐가 생긴가 하면 하레이션 생긴다 그랬죠. 하레이션이나 또는 고스트 이미지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용어 아시죠? 그렇게 되면은 고스트 이미지는 때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개 들어오게 되면 유용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없애고 산뜻하게 하려면 카메라 렌즈 앞 위에다가 넓은 보드지 같은 걸로 위에 누가 차단해 주면 순수하게 역광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은 태양으로부터 약 15도 정도에 약간 비껴서서 광선을 피해서 찍게 되면 실루엣에 이런 영향, 이런 좋지 않은 영향을 제거하고 찍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광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주변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실루엣 사진은 주제보다도 배경이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광도 마찬가지고 일출일몰 이 역광의 경우에도 주변이 밝기 때문에 주제가
노출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인사이드에서 안쪽에서,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안쪽에서 밖을 내다보면서 찍는 사진들이 역광으로, 광선이 역광이 아니어도 실루엣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숲에 들어가서 숲의 안쪽에서 밖을 내다볼 때, 내다보고 찍을 때, 이따 자료사진에서 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 숲의 경우, 또 예를 들면 건물 안쪽, 건물 안에서 창가에서 인물을 놓고 바깥 풍경을 찍는다, 이러면 인물이 검어지게 돼 있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이 더 밝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인 걸로 이제 우리가 동굴, 만약 여러분 우리가 동굴에 뭐 탐사를 갔다, 관람을 갔다 이럴 경우에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밖을 내다보면 밖은 환하고 동굴이 어둡게 돼 있죠. 그럼 거기에 인물을 세운다고 하면 실루엣 사진을 쉽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방법론으로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이 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조금 더 관찰하면 우리가 지금 확산광, 아까 우리 역광은 우리가 리얼 라이트, 리어, 뒤쪽에서 오는 광선, 이게 대표적인 거고, 숲의 안쪽에서 바깥,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 얘기 드렸고, 확산광의 경우에도 우리가 실루엣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 이따 자료사진에서 보시겠지만 확산광의 경우에도 이거는 주변의 광선의 양이 많을 때, 그러니까 주변이 훨씬 밝고 주제가 작을 때에 실루엣이 가능하다. 확산광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방법론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역광의 상태에서 일출일몰이 대표적이다. 광선이 직접 렌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들어오게 한다면 렌즈 위를 차단해서 순수하게 필요한 빛만 들어오게 한다. 안 그러면 두 번째로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 숲에서 밖을 내다본다. 이런 케이스, 건물 안에서 바깥을 내다본다. 그리고 안쪽에 인물을 세운다든가 이럴 경우, 그 다음에 또 동굴의 경우에는 안쪽에서 밖을 내다봤을 때 실루엣으로 하기가 쉽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경우이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루엣은 검은 덩어리로 표현해지기 때문에 인물의 경우에는, 인물 사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물을 세우는 위치, 그러니까 인물이 사진가하고 마주 보면서 광선이 역광으로 떨어지면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경우에는 옆으로 서서 옆모습을 찍거나 옆모습이거나 뒷모습일 때 느낌이 좋다. 이렇게 연출해서, 또는 이런 상황을 만나서 다루면 정면으로 사진가 쪽으로 걸어오는 것보다는 옆모습이나 뒷모습을 했을 때 실루엣의 느낌이 훨씬 좋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사진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사진 보실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진을 보실까요? 대표적인 일출 사진이죠. 태양이 저 수평선에서 막 올라오면서 항구의 축항에 딱 걸려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태양의 광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 등대라든지 이런 구조물들과 전체가 검게 실루엣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실루엣이 조금 죽은 느낌이죠. 그것은 태양광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간섭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좀 더 줄어드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1 사진에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띄우는 사진 편지해서 앞으로 책을 한 권 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릴 사진입니다. 일출 사진의 대표적인 실루엣 사진인데 이렇게 태양이 이쪽으로 강하게 되면은 주변을 실루엣의 형태는 농도는 좀 떨어뜨리지만 주변 분위기는 또 더욱 좋게 만들 수 있는 사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은 함성호 사진집 강릉 경포호 작업의 일환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일출입니다. 보시는 순간 주제가 실루엣으로 덩어리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선택한 이유는 여기가 지금 소나무 숲인데요. 소나무 숲의 이 라인이 일정하게 되지 않고 쭉 오면서 다시 약으로 떨어졌다가 변화가 있게 올라왔다가,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요쪽 엣지 끝부분은 우리가 나무의 숲이니까 이렇게 자잘하게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는 검은 덩어리로 보이니까 시각적으로 강하죠. 단순화되어 있죠. 그러면서 물 그림자가 여기 소나무꾼의 물 그림자가 여기 또 비슷한 형태로 전개되어 있는데, 이 사진의 경우에는 특히 가운데 흰 여기 띠가 있으면서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색도 지금 옐로우 오렌지로 지금 바뀌었죠. 그렇게 해서 내용을 조금 더 변화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루엣 사진으로 일출을 적용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데, 프레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건 지금 3:2의 스틸 사진인데 보면은 하늘의 구름이 여기 약간 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돼서 여기도 검게 되어 있죠. 더 진하게 검으면서 조금 덜 검으면서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 계조가 생기게 되죠. 우리가 지난 사진에서 우리 칼라 사진 하면서 존 팔의 호수 사진의 석양, 이런 케이스의 잔잔한 물결에 나무 기둥 2개를 호수에다 꽂아놓고 그림자가 있던 그런 입체적인 사진을 한번 보셨죠. 그 사진에서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대개 이 앞쪽에 그림자 좀 더 검게 처리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점차 계조가 생기면서 여기가 밝아지니까 시각적으로 집중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바다나 호수를 찍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톤으로 갈 건가, 아니면 구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약간 검게 할 것인가도 한번 잘 고려하시면 훨씬 집중되고 강조되는 그런 사진을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의 경우에는 역광의 사진입니다. Real Light, 역광. 우리가 태양이 이쪽에서 들어오는데 이거는 아주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지금 거의 해가 솟아서 넘어가면서 부드럽게 떨어지는 광선인데, 특히 보시면은 시각적으로 여기가 주제라는 건 금방 눈에 띄죠. 요 바위의 디테일, 세부적인 묘사가 있다면 사진이 훨씬 느낌이 좋지 않을 텐데, 이것이 그냥 검은 덩어리로만, 먹색으로만 보이고 주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제가 여기 있죠. 여기도 작은 새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화면을 다시 밑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물결이 좀 굵은 물결로 색차가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엔 또 노란 오렌지색으로 조금 좁게 돼 있죠. 또 약간 검은 물결에, 이러면서 여러 단계의 색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화면을 풍부하게 한다. 그리고 다시 보시면 검은 주제의 실루엣이 있고, 이것은 대개 이렇게 덩어리로 원의 형태로, 점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수평의 형태를 주로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오리가 2마리, 한 마리 올라오고 한 마리 또 이렇게 점액질 하려고 딱 내려가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줌에 점 2개가 이렇게 연결되면 약간 사선으로 보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물론 여기 한 마리에 있는 사진도 찍었지만 기다려서 이렇게 2점을 찍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약간의 묵시적인 사선도 있어서 화면 전체의 수평적 형태에서 약간의 사선 형태도 가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양한 물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찍은 사진이니까 여러분들 다시 유념해서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진의 경우에도 강릉 경포호의 사진입니다. 일출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일출이, 태양은 보이지 않지만 태양은 이쪽에서 이미 구름 속에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구름에 가려서 이 분위기가 수채화 같은 이렇게 붉은색의 또
연한 푸른색이 깔리면서 수채화 같은 느낌을 줬기 때문에 칼라로 찍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제는 물론 실루엣으로 나온 이 나무입니다. 여기 주로 세 그루의 다른 나무가 함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은 검은 덩어리로 실루엣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앞에 사진에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경우에 앞부분에 요 공간을 얼만큼 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나무의 전체의 무게감보다는 여기 밑이 지금 더 검은 덩어리를 너무 많이 넣었다는 느낌을 이제 줄 수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많이 넣은 것은 여기 보시면 갈대들이 쭉 디테일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그냥 검은 덩어리가 아니라 안에 또 이렇게 정리된, 시각적으로 정리된 갈대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넓혔다. 그래서 무게감이 그렇게 밑에 공간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주제가 조금 더 강조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주 피사체의 실루엣하고 나머지들은 조금 약한 것들이 부재의 형태로 드러나 있는 그런 사진이죠. 그래서 실루엣을 이렇게 처리해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회화적인 분위기의 그런 사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은 아마 지난번 우리 광선을 할 때에 설명을 한번 드렸고, 그때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실루엣 사진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사진적으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소나무 사진집에 이 사진도 넣기 위해서, 이건 물론 저 1:1의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진집에 넣기 위해서 앞으로 오프라인의 출력을 대비해서 스틸 사진으로도 다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소나무의 이 리듬감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 있죠. 이건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이쪽 안쪽이 소나무 숲이고 여기 소나무 바깥으로 있는 건데, 아까 우리 저 방법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의 경우에는 해가 지금 거의 떨어진 상태인데, 여기 보면 확산광의 상태입니다. 확산광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왜 실루엣으로 떨어지는가? 이것은 주변의 광선이 훨씬 양이 많기 때문에, 주변이 밝기 때문에 여기에 주제가 광선이 부족해져서 언더로 심하게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디테일, 세부 묘사가 생략된 리듬감 있고 힘 있는 사진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특히 프레임을 다시 보시면 주제로 소나무에 이렇게 굴곡진 소나무가 있고 소나무에 잎을 약간 넣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양도 얼만큼 넣어 줄 수 있느냐가 사진가가 판단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좀 더 압축적인 사진을, 거기에 대한 설명의 보충이 다시 여기 있는 소나무 잎으로 또 표현되어졌다. 배경은 바다의 면을 한 3분의 2 회화적으로, 또 여기 한 3분의 1 이렇게 배분해 놨다. 그리고 위에 모래사장은 약간 넣었는데 약간 기울어졌어도 우리가 기울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 여기에 지금 힘이 하나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유념해 보시면 이렇게 완성도 있는 좋은 사진을 여러분들도 찍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있게 느껴지는 실루엣 사진이죠. 근데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4:3의 비율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경우엔 여러분들이 노출에 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보면은 배경이 물론 확산광입니다. 확산광.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이, 배경의 면적이 많아서 밝으면 실루엣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이 소나무 군의 면적이 훨씬 넓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찍게 되면 여기에 적정 노출로 나와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소나무의 피부의 디테일과 세부 질감이, 디테일과 텍스처가, 질감이 아울러 느껴져서 이렇게 단순화된 힘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잘 다시 기억해 두십시오. 일단은 찍어보고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 디테일이 살아서 사진의 힘이 떨어졌다. 내가 의도한 실루엣이 아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도 보면 밝기 조절해서 브라켓팅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조금 밑으로 내려면 언더로 내려서 찍으면은 이렇게 원하는 농도의 실루엣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진 이론을 바로 스마트폰에 적용해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다만 스마트폰에서는 우리가 스틸 사진만큼의 다양한 기능을 쓰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브라켓팅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노출 문제를 조금 신경 쓰셔야 된다 하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의 경우에도 실루엣 사진이죠.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산강입니다. 구름이 많이 끼어 있어서 흐린 날씨인데 이 나무 자체가 조금 검은 데다가 배경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밝기 때문에 여기에 노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히 언더가 돼서 실제보다는 더 검은, 그렇게 해서 실루엣 검은 선으로만 쭉 나오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 자칫하면 옆으로 눕혀 찍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옆으로 나온 가지를 찍은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검은 실루엣하고 위쪽에 이 가지하고죠. 그런데 이 사진에서 결정적인 주도권은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전에도 우리가 작은 것이 의미를 더한다 하는 얘기를 누차 강조해 드렸죠. 여기에서는 요 부분이 실루엣이 없으면 이 사진이 조금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적인 완성도가 좀 떨어지게 되는데 요 부분이 중요하다. 지금 배경을 보면 구름이 오면서 여기는 지금 산이었는데 안개가 끼어서 약간 회색조고 구름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가 뷰가 밝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실루엣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까 확산광, 디퓨징 라이트에서도 우리가 실루엣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이 배경이 흐렸음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밝다. 여기에 노출이 맞게 되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부족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검게 된다. 실루엣이 된다. 물론 이것은 사진적으로 그렇게 아주 좋은 사진 아닙니다. 예쁜 사진으로 우리가 원고성 사진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여기 나무가 지금 포토제닉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선택했고, 그 다음에 산의 형태가 이렇게 커브로 돼 있어서 여기 또 변화가 있고 해서 했는데, 이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진에서 우리가 몇 차례 얘기 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요 공간을 얼만큼 줄 것인가, 요거에 대한 판단이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애매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많지 않을까, 너무 적지 않을까. 이런데 이 경우에는 여기에 주제에 비해서 여기가 더 너무 많은 느낌을 비중을 주게 되면 주제가 약화된다 하는 것을 유념하시면 요 배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에도 조금 더 이렇게 잘라내도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주제가 조금 더 강조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이었는데 당긴 것이 지금 망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의 경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힘있는 실루엣인데 화면 면적 비를 실루엣이 검은 덩어리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좌에서 현장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사물을 카메라를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어떻게 잘 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카메라 아이, 그래서 사진가는 눈이 좋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는 눈은 우리가 디지털적이 아니라 아날로그적이다. 훈련을 통해서 보는 방법을 익혀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의 바다 부채길,
바다 부채길을 우리 사진반과 함께 촬영을 갔다가 현장을 이렇게 실루엣으로 해석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동진 사진 하면 인터넷에도 많이 올려 있는데 대체로 관광 사진이거나 뭐 또 엽서 사진 이런 경우인데 우리는 이날 현장에 갔을 때의 사물을 이렇게 실루엣으로 해석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음에 어떻게 현장을 해석할 것인가에 한번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면적비가 아까 그 소나무 사진처럼 훨씬 많죠. 그럼 이건 상태는, 이건 스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그냥 찍게 되면 여기에 노출이 적정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 디테일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진의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윤곽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고자 한 것이니까 이 경우에는 자, 먼저 초점을 여기다가 맞춥니다. 맞추고 그 다음에 AF로 맞춘 다음에 그것을 수동 MF로 전환해 놓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하고 싶은 프레임을 물론 우리 펜 포커스겠죠. 조리개를 11이나 16 정도 조이고 그렇게 해서 타임은 아마 125분 1초나 250분 1초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나오면 일단은 프레임을 하고 싶은 프레임을 쭉 한 다음에 아까 초점은 이미 결정됐으니까 샷다를 살짝 반 1차 1단을 딱 누릅니다. 눌러보면은 여기에 노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놓고 카메라를 약간 옮겨서 이쪽에다 놓으면 그리고 1단을 딱 누르면 초점은 이미 변화가 없죠. 여기다 맞춰놨으니까. 그래서 1단을 딱 누르면 여기에 맞는 노출이 나오게 되겠죠. 그 1단 누른 상태에서 카메라를 약간 옮기면서 정확한 원하는 프레임을 한 다음에 2단을 딱 누르면 이렇게 검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음 방법으로 프레임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초점만 포커스만 맞추어서 수동 전환해 놓고 브라켓팅을 우리가 흑백할 때는 제로와 마이너스 0.3 이렇게 찍으라고 했죠. 이럴 때 제로,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1.0 이렇게 찍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마이너스 1.0 정도에 가면 이렇게 검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리뷰해보고 그래도 만족할 만한 정도가 아니다 하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한 단, 두 단 더 내려가게 되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후반에 포토샵에다 넣어서 명도, 브라이트니스를 약간 떨어뜨리면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 언더로 브라켓팅 언더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 현장에서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브라켓팅을 융통성 있게 쓰면 되겠다. 이건 프레임을 다음에 우리 현장 사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프레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요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옆에를 이렇게 보시면 마치 사람의 옆모습, 입을 약간 벌린 옆모습 같이 느껴지죠?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여기도 여러 가지 선들이 자잔하게 있으면서 내려왔습니다. 와서 자, 이 사진에서 요 부분 왜 요까지 끊지 않고 요까지 더 내려줬는가 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람의 얼굴 형태 등등 해서 쭉 오면서 마치 여기 오면 또다시 사람의 코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이 밑으로 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유추를 하도록 그렇게 프레임을 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요만한 요 공간을 자르느냐 더 넣느냐가 이 사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것도 함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 케이스는 몇 장의 사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확산광입니다. 광선이 지금 흐린 날씨입니다. 디퓨징 라이트인데 인물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배경이 노출이 밝게 되면 인물은 자동적으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언더로 떨어져서 실루엣이 된다. 그래서 사람을 다룰 경우에는 이렇게 뒷모습이거나 아니면 옆모습,
앞에 봤던 실루엣 사진처럼 옆모습의 인물 사진으로 다루면은 훨씬 단순해지면서 느낌도 좋은 그런 사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우리 실루엣 사진 공부하도록, 자료 사진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루엣 사진을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 자료 사진과 함께 방법론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스틸 카메라가 있는 분들은 스틸 카메라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좋은 실루엣 사진을 찍어서 아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실루엣 사진을 표현했을 때 훨씬 효과적이다 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때 활용할 수 있으면은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여러분 하루 10분 정도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저와 함께 사진 공부하시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